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중희가 건넨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편지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명자 씨,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김중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훈이 김중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중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부대 창고에 문제가 있었는데 상부에서는 그걸 숨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명자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서울 중랑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반찬가게 명자의 손맛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김명자 할머니가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가게를 여는 것이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액자들입니다. 명자 할머니가 직접 만든 가지무침, 멸치볶음, 동그랑땡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벽을 장식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지면서 모자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동네 주민들은 명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지날 때마다 저 반찬 먹고 자랐다며 입을 모읍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골목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온 명자 할머니의 손맛이었죠. 하지만 정작 명자 할머니는 손님들이 모두 떠난 가게에서 조용히 묵은 숨을 내쉬곤 합니다. 그 한숨 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명자 할머니에게는 아들 정훈이 있습니다. 올해 43살인 정훈은 해병대를 전역한 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정훈은 말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러요.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 어릴 적 명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엄격하게 키웠죠. 공부를 게을리하면 매를 들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이 났습니다. 정훈은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어머니 앞에서는 말이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홀로 반찬을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놈은 내가 해병대로 밀어 넣었으니까 아직도 원망하겠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땐 그게 살 길이었다. 그렇게라도 애를 살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해병대에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명자 할머니는 내일 팔 반찬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비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반찬 가게에는 명자 할머니만이 아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명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포장 용기에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무침,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그리고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동그랑땡까지 말이죠. 오후 2시쯤 명자 할머니는 마지막 주문을 배송하고 나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은 명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 주문한 반찬 중에 동그랑땡이 없어요. 고객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황급히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동그랑땡을 담았는데 이상하더군요. 그녀는 아침에 만든 동그랑땡 개수를 다시 세어봤어요. 분명히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동그랑땡이 아닌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바로 그 동그랑땡이었죠. 명자 할머니가 예전 방식 그대로 만든 남다른 정성이 담긴 동그랑땡 말입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만들었는데. 명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안 곳곳을 뒤져봤어요. 혹시 어디 떨어뜨렸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동그랑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자 할머니는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CCTV 화면을 되돌려 보니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누군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군요. 군복을 연상시키는 낡은 점퍼를 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그 남성은 다른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동그랑땡만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말이죠. 명자 할머니는 CCTV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뒷모습만 보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라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면을 멈췄어요. 그때 정훈이 퇴근해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CCTV 화면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명자 할머니는 정훈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동그랑땡 하나가 사라졌고 CCTV에 의심스러운 남자가 찍혔다는 것을 말이죠. 정훈이 CC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었어요. 이상하네요. 정훈은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해병대 일기 지휘관님이랑 비슷한데. 정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해병대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쳤거든요.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착각이겠지.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CCTV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며 그 남자의 뒷모습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훈은 해병대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그때 그 지휘관의 뒷모습과 정말 비슷했거든요. 가게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반찬 도둑 사건이 아닌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남자가 다른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동그랑땡만을 가져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 동그랑땡을 정확히 알고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명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낮에 본 CCTV 속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훈이 말한 해병대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명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는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지도 세월을 견디며 바래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명자 조리사에게 우리가 이기고 돌아가면 이 반찬을 꼭 다시 먹고 싶소. 편지를 읽는 명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는 그녀가 군납 당시 몰래 숨겨뒀던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군사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 하나라도 함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이 편지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편지 속에는 그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해병대원들이 그녀가 만든 동그랑땡을 먹으며 웃던 모습, 고향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들이 말이죠. 명자 할머니는 그 시절 자신이 해병대 조리사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 정훈에게도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황급히 편지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훈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가 편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어머니, 이 시간에 뭘 보고 계세요? 정훈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손에 들린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첫 줄에 적힌 명자 조리사에게라는 글귀가 정훈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훈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당신 해병대 조리사였어요? 정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숨겼어요? 정훈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어머니가 과거에 해병대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명자 할머니는 혼란에 빠진 아들의 눈을 외면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그땐 모든 게 군사기밀이었으니까.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훈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 낮에 CCTV에 찍힌 그 사람이 정말로.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단순한 도둑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명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니? 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그때 명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나쁜 소문은 안 들렸구나. 명자 할머니의 말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정훈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훈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명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의 일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자 사이에 놓인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명자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과거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모르는 어머니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어젯밤 본 편지와 어머니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택시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인터넷 검색창에 해병대 군납 조리사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에는 해병대 군납 조리사 실종 사건이라는 오래된 기사가 보였습니다. 정훈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기사를 클릭했어요.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해병대 부대에서 군납 조리사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김명자라는 조리사였다는 것이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기사에는 당시 그녀가 만든 음식에 식중독이 발생했고 일부 해병이 작전 중 전사했다는 루머가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곳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모으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당시 명자 할머니는 해병대 부대에서 조리사로 일했고 특히 동그랑땡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고 그 후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일을 숨기고 있었구나. 정우는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해병대에서 복무할 때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화가 났어요. 정훈이 집에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훈아, 가게 앞에 이상한 사람이 또 왔어. 빨리 와봐.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서둘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 도착한 정훈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CCTV에 찍힌 바로 그 남자가 가게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군복을 연상시키는 낡은 점퍼를 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명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맛이 맞더군요. 정우는 격분했습니다. 어제 동그랑땡을 훔쳐간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이 어제 동그랑땡 가져간 사람이죠? 정훈이 다가가며 따졌어요. 하지만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훔친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확인이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남자가 명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김중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명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딴 말 하려고 찾아온 겁니까?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정훈이 김중이를 밀쳐내려 하자 김중이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중이가 봉투를 명자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명자 조리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젯밤 본 편지와 비슷한 필체였습니다. 정우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봉투를 꼭 쥐고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중희도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가게 앞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젊은 해병대원들,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건의 기억들이 말이죠. 정우는 어머니와 김중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분명히 둘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단순하지 않아 보였어요. 정우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중희가 건넨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편지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명자 씨,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보고 다가갔어요. 어머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이었거든요. 식중독은 창고 위생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덮은 겁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 문장을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훈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김중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훈이 김중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중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부대 창고에 문제가 있었는데 상부에서는 그걸 숨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명자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동그랑땡을 먹고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맛 덕분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버틸 수 있었어요. 전사한 전우들도 마지막까지 당신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명자 씨는 오히려 우리를 살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기댔어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품어왔던 모든 감정들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해병대로 보낸 것을 원망했었어요. 어머니의 엄격함도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어머니,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안심이 됐어. 내가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김중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명자 씨가 부대를 떠난 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명자 씨는 찾을 수 없었고 상부에서는 함구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왜 이리 늦게 왔소? 다 무너진 다음에.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십 년간 혼자 짊어졌던 짐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김중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제가 살아남을 줄 몰랐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명자 씨를 찾아뵙고 진실을 말씀드릴 용기가.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역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 같았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당신이 만든 그 따뜻한 동그랑땡을
다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명자 할머니는 이 부분을 읽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키웠는지, 왜 해병대로 보냈는지, 모든 것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가게 앞은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정우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중희가 떠난 후 가게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정우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드러난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할 때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감정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서운함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사라지니 오히려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죄책감이 없어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훈이 택시 운전 중에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 이웃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훈 씨, 어머님이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보세요. 정훈은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급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명자 할머니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정우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행히 명자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었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훈아. 명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말문을 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명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정훈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너 아빠 없이 자랐잖니. 난 너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하게 했던 거야.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해병대로 보낸 것.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사실은 명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해병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내가 그곳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너라도 그곳에서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정우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의 모든 선택 뒤에는 자책과 죄책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만 했었는데.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엄마가 설명도 없이 엄하기만 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과거 일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정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도 해병대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덕분이에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니?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반찬 다시 만들어봐요. 같이 팔아요. 명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동그랑땡 말이니?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만든 진짜 동그랑땡요. 이제는 마음 편히 만들 수 있잖아요. 명자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모자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명자 할머니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모자는 함께 가게에서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해병대 시절의 그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명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때의 손맛을 조금씩 되살려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 거야. 너무 꽉 누르면 안 되고. 명자 할머니가 정훈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훈은 서툴렀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동그랑땡을 빚었어요. 가게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동그랑땡이 완성되자 명자 할머니는 김중희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편지에는 당시 함께했던 전우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보내보자.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한번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 정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명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동그랑땡을 포장해서 편지와 함께 전국 각지로 보냈어요. 편지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그때의 마음을 담아보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명자 씨 맞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할머니는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상사였습니다. 동그랑땡 받았어요. 정말 그때 그 맛이더군요. 박상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명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풀렸으니까요. 그 후로 비슷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습니다. 동그랑땡을 받은 옛 전우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어떤 분은 직접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반가워했고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명자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당시 막내 병장이었던 이병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명자 할머니는 금세 알아봤어요. 이병장? 아니, 이 할아버지. 명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봉투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명자 씨도 함께 찍은 거예요. 사진을 본 순간 명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해병대원들과 함께 웃으며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부엌 앞에서 동그랑땡을 들고 있는 명자 할머니와 그 주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해병대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그 사진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해병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이 할아버지가 사진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붉게 번진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살렸다. 그 글씨를 본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저의 영웅이에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따뜻한 음식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고향을 그리워할 때마다 명자 씨가 만든 동그랑땡 생각이 났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사진을 소중히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시는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중랑구 골목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자의 손맛이었던 가게 간판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명자 해병 반찬 마이너스 추억을 담다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훈이 직접 디자인하고 명자 할머니가 승인한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작은 해병대 마크도 함께 새겨져 있었죠. 새 간판이 걸린 후부터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종종 들러서 동그랑땡을 사가는 것이었어요. 입소문을 통해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해병대 출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정말 그 유명한 명자 조리사님이 맞으세요? 젊은 해병대 출신 고객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은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그냥 동네 반찬가게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은 명자 할머니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명자 할머니는 해병대의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특히 나이 든 해병대 출신들은 명자 할머니를 보면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라며 인사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PD는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명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정훈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받을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촬영을 승낙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제 이야기보다는 그때 함께했던 해병대원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냥 밥을 해준 사람일 뿐이니까요. PD는 명자 할머니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가게 주변이 분주해졌어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고 동네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동그랑땡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반죽을 치대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하면 질겨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모양이 안 잡혀요. 명자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은 진짜 요리 전문가 같았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촬영 중에 김중희와 다른 해병대 전우들도 찾아왔어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자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거든요. 김중희의 증언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해병대 출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찾아온 것이었죠. 어떤 손님은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라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이제 택시 운전 대신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가게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져온 옛날 흑백 사진과 함께 최근에 찾아온 전우들과 함께 찍은 컬러 사진들도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훈이 함께 있었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거든요. 명자 할머니는 동그랑땡을 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만든 동그랑땡을 마음 편히 내놓을 수 있겠네.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곁에서 반찬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말이에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중랑구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희망으로 바뀌고 혼자였던 할머니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명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동그랑땡 하나에 담긴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